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 보십시오. 느끼셨습니까? 의자에서 일어설 때 그 찰나의 어두움을요. 방이 살짝 기울어지는 듯한 그 짧은 순간을요.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며 서울의 주요 의료기관에서 32년간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손쓸 수 없게 될 때까지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68세의 박 여사라는 분이 새벽 5시에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혼자 사셨죠. 딸이 14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는 살아남으셨지만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비극은 넘어지기 3주 전에 딸에게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한국에서 매일 420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어지럼증 자체가 아니라 정신을 잃는 그 몇 초 동안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계단에서의 낙상, 길에서의 쓰러짐, 길을 건너다 정신을 잃는 순간,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심각한 낙상을 당한 사람들의 87%가 6개월 전부터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두들 무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 뒤쪽,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곳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뻐근함이 있습니까? 머리를 왼쪽으로 빠르게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릴 때 시야가 따라잡는데 조금이라도 지연이 느껴지십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뇌의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균형 시스템은 다리나 근육이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귀 안에 있는 쌀알보다 작은 액체로 채워진 3개의 작은 관이 조절합니다. 이 관들에는 액체 속에 떠다니며 뇌에 어느 쪽이 위인지 알려주는 결정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가 끈적해지거나 정체되면 또는 이 결정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전체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벽을 찾게 됩니다. 40년 동안 자신 있게 오르던 계단의 난간을 붙잡게 됩니다. 의료계는 이것이 양성위치성 현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약을 먹고 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약은 근본 원인을 고치지 못합니다. 진정시킬 뿐입니다. 실제 문제가 악화되는 동안 증상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경력 동안 만성 어지럼증을 앓는 6,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왔습니다. 왜 어떤 70대는 완벽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가구를 잡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을까요? 답은 나이가 아닙니다. 답은 순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뇌의 관 속 액체의 미세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 멈추면 결정체들이 뭉칩니다. 액체가 끈적해집니다. 뇌는 공간에서의 위치에 대해 상충되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한 번의 낙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골든타임 동안 조치를 취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더 나빠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뇌의 적절한 액체 이동을 회복시키는 5분짜리 11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약도 비싼 장비도 병원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신체의 자연 배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체된 액체를 씻어내고 제자리를 벗어난 결정체들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기 전에 매일 어지럼증을 악화시키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실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2년간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2달 전 78세의 한 여성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딸이 그녀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딸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주에 3번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욕실에서 2번, 계단에서 1번, 3번째 낙상으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6반을 꿰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일어설 때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걸을 때 가구를 붙잡습니까? 네. 세상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빠르게 돌리는 것을 피합니까? 또 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성은 매 순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기를 그만뒀습니다. 손주들 보러 가기를 그만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균형 시스템 안에 무언가 고장났다는 신체의 비명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한국에서 낙상은 70세 이상에서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낙상의 70%는 치료받지 않은 어지럼증 때문에 발생합니다. 75, 새 고관절 골절은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을 확률이 50%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낙상, 빙빙 도는 한순간, 전체 독립성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가능하면 일어나세요. 머리를 왼쪽으로 빠르게 돌리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멈춘 후에도 방이 계속 움직였습니까? 단 2초라도 불안정함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뇌의 액체 순환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매일매일 악화될 기계적 문제입니다.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뇌에는 액체로 채워진 3개의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들에는 작은 결정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액체가 이동하고 결정이 움직이며 뇌가 공간에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결정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들이 뭉쳐집니다. 잘못된 관으로 떠내려갑니다. 갑자기 뇌가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세상이 빙빙 돕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양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부릅니다. 양성은 해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균형을 잃는 것에 해롭지 않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두개골 골절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지러움증으로 인한 심한 불안증이 생겨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본적인 일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화장실 이용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의료계는 어지러움증을 약으로 치료합니다. 항구토제, 진정제, 때로는 체액 압력을 줄이기 위한 이뇨제. 이런 치료법들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증상을 가릴 뿐입니다. 그 사이 근본적인 문제는 악화됩니다. 결정은 계속 떠다닙니다. 신호는 계속 오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넘어집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성 현운증을 앓는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떠다니는 결정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뇌의 액체가 걸쭉하고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나쁩니다. 액체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결정이 올바른 위치로 다시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균형 시스템이 계속 고장난 상태입니다. 왜 액체가 걸쭉해질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탈수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둘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높은 나트륨은 모든 체액을 정체시키고 걸쭉하게 만듭니다. 셋째, 염증입니다.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만성 염증은 섬세한 뇌의 구조에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복잡한 수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특정 위치, 조정 기술과 표적시기 변화를 결합하여 뇌의 적절한 체액 역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지러움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최고 의료센터에서 균형장애를 앓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어지러움증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92%가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넘어지면 30%는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뇌에는 액체와 칼슘 결정으로 채워진 3개의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액체 속에서 부드럽게 떠다니며 뇌의 머리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관들의 액체가 오래된 엔진의 기름처럼 걸쭉하고 느려집니다. 결정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이탈된 결정들이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가만히 서 있는데도 뇌는 당신이 빙빙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운증의 진짜 원인이고 당신이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딸이 저희 병원에 모시고 왔을 때 74세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탁을 잡고 방이 빙빙 도는 것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다음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뇌의 기능을 검사했고 제가 의심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뇌의 액체가 너무 걸쭉해져서 결정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낙상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찾아오기 전에 3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더 자라고 했고 멀미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뇌관의 근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존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합니다. 지금 당신의 어지러움증을 10배 더 악화시키는 3가지 숨겨진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염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의 체액 압력이 변합니다. 미네랄의 섬세한 균형이 깨지고 결정이 제대로 떠다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김치, 찌개, 장아찌에서 하루에 2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합니다. 즉시 5g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둘째, 탈수입니다. 뇌의 액체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로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찬물, 커피 또는 단 음료를 마십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내이막을 탈수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을 하루 종일 최소 8잔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가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놀라우실 텐데 갑작스러운 머리 움직임과 나쁜 목 혈액순환이 합쳐진 것입니다. 목의 혈관이 뻣뻣하고 좁아지면 신선한 산소가 뇌에 제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액체가 신선한 물이 흘러들지 않는 연못처럼 정체됩니다. 그런 다음 무언가를 보려고 머리를 빠르게 돌리면 결정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그 끔찍한 회전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 5분 프로토콜로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2주 만에 아침 어지러움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침대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걷기 모임에 참여하고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했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제가 인생을 돌려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지럼증을 악화시키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시기,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들이며 아마도 오늘 아침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셨을 음식들입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으며 이러한 유발 요인들을 제거하자 며칠 만에 빙빙 도는 증상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염분 섭취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소금이 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가 강남 지역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은 소금이 뇌의 체액 압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체액 속에 떠다니는 작은 결정체들이 있으며 이 결정체들이 균형 감각을 조절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액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이 결정체들이 제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머리를 빨리 돌릴 때 방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소금 한 티스푼 이상을 섭취하면 지속적인 체액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한 티스푼입니다. 이것은 대략 하솜그램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그 양의 3배가 들어있습니다. 밥에 간장 한 번 뿌리면 그것을 초과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진료했던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15, 20g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잡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두 번째 유발 요인은 정제 설탕이며 설탕은 당뇨병 환자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설탕은 혈당 수치에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유발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감소합니다. 균형 시스템이 그 몇 초 동안 본질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 환자들이 단 빵을 먹거나 주스를 마신 후 1시간 뒤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이 한 달에 3번 넘어지셨습니다. 모든 낙상이 오후 간식으로 단떡을 드신 후 정확히 90분 뒤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설탕을 완전히 제거했고 그분은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유발 요인은 카페인이며
아침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몸에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로 소변을 통해 수분을 몸 밖으로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조금이라도 탈수되면 내관의 체액이 끈적끈적하고 느려집니다. 균형 시스템에서 뇌로 가는 신호가 밀리초 단위로 지연됩니다. 그 밀리초가 스스로를 잡는 것과 바닥에 쓰러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송파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최 씨 노인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근무 중 커피를 4잔씩 마셨습니다. 너무 심한 형이증을 경험해서 직장에서 2번이나 구토를 하셨고 조기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커피를 아침에 1잔만으로 줄이고 물 섭취량을 하루 8잔으로 늘렸습니다. 2주 만에 현기증 발작이 8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주방을 살펴보시고 염분이 높은 음식을 모두 찾아내십시오. 라면, 몇 달 동안 보관한 장아찌류, 가공육을 버리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어떤 것에도 설탕을 넣지 마십시오. 차에 꿀도 넣지 말고, 죽에 설탕도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커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이러한 위험한 유발 요인들을 내일의 좋은 음식으로 대체하십시오. 오이와 상추처럼 천연수분 함량이 높은 신선한 채소를 드십시오. 미지근한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십시오. 한꺼번에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소량씩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의 체액이 균형을 잡기에 완벽한 농도로 유지됩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 3가지 시기 변화는 여러분에게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치명적인 낙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노년기에 자신 있게 걷는 것과 낙상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분이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오셨는데 단 6개월 후에 어지럼증이 말하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4번째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어지럼증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유 없이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관의 체액순환 시스템의 고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각 귀 안에는 체액으로 채워진 3개의 작은 방골이관이 있습니다. 머리를 움직이면 이 체액이 움직이고 뇌의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특정 부위에 붙어 있어야 할 작은 칼슘 결정체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체들이 잘못된 관으로 떠다니며 공간에서의 위치에 대해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험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서 옵니다. 이 결정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뇌는 상충되는 정보를 받습니다. 눈은 가만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뇌는 빙빙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어떤 신호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이 방위 주위를 빙빙 도는 끔찍한 감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순간에 이때 낙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골절이 발생합니다. 이때 독립성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3개월 동안 가벼운 어지럼증을 경험한 후 제 진료실에 오신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씨 여성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약간의 불안정함일 뿐이라고, 머리를 빨리 돌릴 때 작은 흔들림일 뿐이라고. 그분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몸을 돌렸을 때 선반에 있는 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방이 심하게 빙빙 돌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쓰러져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 3개월 동안 조치를 취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체액 순환 문제는 여러분이 무시하는 매일매일 악화됩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어나는 매일 아침, 그 결정체들은 더 많은 손상을 만들어냅니다. 방골이관은 더욱 자극받습니다. 뇌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평형 시스템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안정되는 증상이 아닙니다. 가속화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떨어져 나온 결정체들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리는 특정한 머리 위치 조정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으세요. 30초를 기다리세요. 머리를 오른쪽으로 45도 돌리세요. 빠르게 뒤로 누워서 그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하세요. 천천히 다시 앉으세요. 다시 30초를 기다리세요. 이제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방법은 중력을 이용해 떠다니는 결정체들을 귀안의 반골이관을 통해 올바른 위치로 안내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결정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붙습니다. 상충되는 신호가 멈춥니다. 뇌는 다시 명확한 정보를 받습니다. 빙빙 도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결정체들이 떨어져 나오게 만든 염증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채 지금 당장 평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시기 유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평형을 은밀히 파괴하고 매일매일 어지러움을 악화시키는 3가지 숨겨진 시기 유발 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이런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누구나 소금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어지럼증 환자들에게 왜 절대적으로 치명적인지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뇌 안에는 네림프라는 섬세한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가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지러움을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은 필사적으로 이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이 작은 뇌의 반골이관을 포함한 모든 곳에 물을 저장하려 합니다. 액체가 부풀어 올라 평형을 조절하는 민감한 유모세포를 압박합니다. 이것이 전날 밤 짠 국을 먹고 난 후 어지럽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5g을 먹었느냐 6g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숨겨진 소금입니다. 점심에 드신 그 순수해 보이는 김치찌개 한 그릇, 나트륨 10g입니다. 시장에서 사신 가공 어묵, 그 작은 양에 또 6g이 들어있습니다. 만성 어지럼증이 있다면 하루 총 4g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모든 라벨을 확인하세요. 직접 요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2주 안에 빙빙 도는 증상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발 요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카페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기능하려면 아침 커피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신장이 물을 빠르게 배출하도록 강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이 액체를 기억하시나요? 아주 조금만 탈수되어도 그 액체는 걸쭉해지고 느려집니다. 부드럽게 떠다녀야 할 결정체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뇌종양이 있다고 확신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커피를 4잔씩 마시고 있었는데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달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저와 논쟁했습니다. 커피가 자신의 유일한 낙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이 멈췄습니다. 가구를 붙잡지 않고도 몸을 굽혀 신발끈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으로 인한 탈수였습니다. 꼭 커피를 드셔야 한다면 정고 이전에 작은 잔으로 한 잔만 드시고 바로 직후에 미지근한 물 3컵을 드세요. 세 번째 유발 요인은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과일 주스와 꿀을 포함한 설탕입니다. 혈당 수치는 뇌의 액체 압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뇌의 액체는 삼투압을 바꾸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민감한 평형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즉각적인 불안정을 만듭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72세 초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어지럼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스 한 잔에는 6개의 오렌지에 들어있는 설탕이 들어있지만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몸은 매일 아침 혈당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으로 바꾼 지 열흘 만에 증상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안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적으세요. 과도한 소금, 카페인, 농축된 설탕. 30일간 완전히 제거하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정성을 되찾아줄 의학적 개입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어지럼증을 악화시키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시기, 유발 요인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것들이 뇌의 평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매일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발 요인은 과도한 소금입니다. 음식에 뿌리는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라면, 발효 반찬에서 몸에 넘쳐나는 숨겨진 나트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의 섬세한 반고리관 안을 포함해 온몸에 체액 저류가 발생합니다. 이 관들은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완벽한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액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이 액체를 부풀게 하여 감각세포를 압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빙빙 도는 감각, 방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은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고 점심에 짠 생선을 먹고 저녁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뇌관은 과도한 액체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줄였을 때 70%가 2주 내에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한 끼 식사에 8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발 요인은 카페인이며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심지어 녹차까지.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로 소변을 통해 몸에서 물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뇌의 액체는 섬세한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분 공급에 의존합니다. 카페인이 탈수를 일으키면 이 액체는 너무 농축되고 너무 걸쭉해집니다. 이석이라고 불리는 귓속 관안의 결정들이 뭉쳐서 잘못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느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저는 매일 커피를 4잔 마시는 강남의 68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커피를 아침에만 1잔으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2잔 더 추가했습니다. 10일 이내에 그녀의 오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면 만성 균형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발 요인은, 그리고 이것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정제 설탕입니다. 백설탕, 꿀, 달콤한 빵, 단 음료. 이런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롤러코스터 효과를 만듭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급락 단계에서는 뇌가 안정적인 포도당을 받지 못합니다. 손에 위치한 뇌의 균형 중추는 혈당 변동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작은 하락도 평형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지럽고 불안정하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침에 단 빵을 먹거나 공복에 달콤한 커피를 마신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서대문에 72세 남성이 한 달에 2번 넘어진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침 일과는 단팥죽에 이어 단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삶은 달걀을 곁들인 일반 오트밀과 무가당 보리차로 바꿔드렸습니다. 혈당이 아침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3주 이내에 그의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첫째, 부엌에서 즉석 식품과 가공식품을 제거하세요. 모든 라벨을 읽고 1회 제공량당 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은 거부하세요. 둘째, 카페인을 정오 전 작은 한 잔으로만 제한하고 즉시 미지근한 물을 2잔 가득 마시세요. 셋째, 아침 식사에서 모든 정제 설탕을 제거하세요. 단 음식을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단백질과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이 3가지 식단 변화만으로도 첫 달 내에 어지럼증 발작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의 진료기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 서울 환자들이 수십 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용해온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대로 해야 하며 매일 해야 합니다. 빙빙 도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앉아서 정확히 30초를 기다리세요. 30까지 세세요. 이 30초 동안 뇌의 액체가 가라앉고 자세 변화에 적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침대에서 뛰쳐나가는데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균형 시스템은 이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초. 매일 아침. 둘째,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가득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찬물은 뇌의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240ml가 필요한데 이것은 표준 컵 한 잔 정도입니다.
이것은 밤새 말라버린 귓속관의 액체를 제수화합니다. 탈수는 기존 의사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아침 어지럼증의 가장 큰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4,000명 이상의 어지럼증 환자를 치료한 후 개발한 머리 위치 조정 기법을 수행하세요.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으세요.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고 5초간 유지하세요.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고 5초간 유지하세요.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이고 5초간 유지하고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왼쪽 어깨 쪽으로 기울이고 5초간 유지하고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마지막으로 바닥을 5초간 내려다보고 그 다음 천장을 5초간 올려다보세요. 이 전체 순서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빙빙 도는 감각을 일으키는 귓속관의 결정들을 재설정합니다. 이제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가공소금을 제거하세요. 나트륨은 뇌의 체액 저류를 일으켜 압력을 증가시키고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둘째, 커피와 모든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섬세한 균형기관으로의 순환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글루탐산 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이것은 한국 전역의 라면, 식당 음식, 포장 간식에 숨어 있습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은 몸 전체, 특히 뇌의 체액 균형을 교란시킵니다. 대신 매일 이런 음식을 드세요. 고등어나 메주 연어를 드셔서 뇌의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매일 아침 바나나 1개를 드셔서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을 섭취하세요. 시금치나 다른 짙은 녹색 채소를 드셔서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마그네슘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생강차를 드셔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강남구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세상이 심하게 빙글빙글 돌아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집 화장실에서 2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치료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주 만에 어지럼증 발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다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해변에서 팔을 활짝 펼치고 완전히 안정된 자세로 서 계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균형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뇌의 구조가 아직 회복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뇌의 섬세한 유모세포들이 죽어가고 재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이 치료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 말을 입력하시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보다 독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로 어머니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현기증 발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91살이고 아직도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40년 경험을 믿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균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균형 운동 중 어떤 것을 오늘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지럼증 경험과 회복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삶을 바꾸는 건강 지혜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형이증이나 균형 문제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